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 코스피를 안 띄워놨구나. 예, 오늘 코스피 지수는 반등에 또 성공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게 기술적으로 볼 때 어떻게 될지는 항상 모릅니다. 항상 모른다는 전제로 보시고, 하지만 확률로 넘어갔을 때, 요 떨어지는 이동평균선은 비교적 어떤 저항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동평균선의 어떤 기울기만 보면 요 당시하고 비슷합니다. 요 때하고. 요 당시에도 무너질 듯 하다가 올라갔는데, 요 때도 보면 요 떨어지는 이동평균선을 극복을 하면서 탄력이 붙기 시작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게 첫 번째, 그리고 여기가 두 번째인데, 만약에 뭐 여기서 지수가 올라간다? 지금 확률적으로 굉장히 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변동성이 줄어들어 있는 상태니까. 이 변동성이 줄어들어 있는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 에너지를 축적을 한 다음에 돌파하는 경우가 거의 99%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쭉쭉쭉쭉 올라간다? 예, 가능성이 좀 희박한 얘기가 아닌가 싶고, 예, 다만 외국인 투자자들의 대응이 이전과 바뀐 거, 어쨌든 시장이 무너질만 하면 얘네들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또 관리를 해주니까, 이런 관리가 지속될수록 시장이 이제 무너질 일 없어, 공격적으로 들어가야지, 이런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그때부터 이제 대세 상승장이 열리는 겁니다. 저는 그 시기를 내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정도는 계속 이런 믿음과 흔들림이 교차를 해야 되니까. 이러다가 공매도 재개될 때 한번 쭉 5월에 한번, 8월에 한번, 이걸 다 거치고 이제 연말 배당 투자니 뭐니 신규 투자자들이 또 환기가 될 만한 그런 요인들까지 다 겪고 나서, 그렇고 나서 이제 그렇게 해도 지금 수준을 유지한다, 이 시장 안 내리는 거다, 이제 공격적으로 가야 된다, 이런 판단을 하는 투자자들이 많아지면서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거 떨어지는 이동평균선 극복하고 변동성 범위 상단까지 때린다 하더라도 당장 올라갈 가능성 크지 않다. 예, 그래서 지수가 상승이 한계가 있고, 다만 이제 하방으로 흘러내리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수습이 된 상황이니까 여기서 밀려서 다시 내려온다, 그러면 추세의 확인이라고 해가지고 가속력이 붙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안심할 수는 없지만 외국인이 관리하는 부분이라는 어떤 정확한 근거가 있으니까 괜찮다. 그리고 두 번째, 유럽 중앙은행이 채권 매입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건 금리 인상 같은 거는 나올 가능성이 희박하다, 요거를 드러내는 것이라서. 예. 거기다가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이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냐 없냐라고 보면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이게 집계상 차이이긴 하겠지만 어제 같은 경우는 뭐 3,000명, 집계 허용인 것 같긴 합니다. 오늘도 6만 명인데 예전에 많이 나올 때랑 비교하면 좋아졌습니다. 예, 많이 좋아졌고, 그리고 어느 정도 또 익숙해졌다는 부분도 있고, 코로나에. 예, 이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거주는 아니고 어떤 집회 제한을 받고 이런 부분들이 과연 심각성을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거냐. 이게 어쨌든 지금 우리를 통제하는 사회 기본 시스템을 흔들고 있을 정도의 아주 큰 문제인데, 이걸 가볍게 보고 어떤 핑계로 생각하고 이런 거는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래서 뭐 코로나 때문에 시장이 내리고 코로나 때문에 오르고 그런 건 없겠지만, 어쨌든 우리 시장 그리고 세계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재료로서 아직도 이빨이 살아있는 그런 재료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떨어지는 21선에서 저항을 받고 밀리느냐 아니면 뚫고 올라가서 박스권을 다시 견지를 하느냐, 요 정도로 보시면 되고, 코스닥은 이틀 연속 올랐습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제가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SK바이오사이언스 상장까지는 어느 정도 관리가 되지 않을까. 물론 그 뒤는 이제
제약 바이오 투자하는 이 자금이 이만큼이면 이걸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그리고 기타 이렇게 나눠 먹고 있었다면 여기에 SK 바이오사이언스가 하나 더 끼어드는 거니까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만큼 파이가 줄어드는 거니까. 그래서 그때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겠지만 당장은 관리.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상장해서 어쨌든 시초에 한번 시원하게 보내야 되니까 그렇기 위해서는 제약 바이오 분위기가 나쁘면 안 되고 그래서 약간의 관리가 있지 않을까. 그런 거하고 중소형주가 감사 보고서 시즌이 끝나면 중소형주가 보통 좋습니다. 사리고 있다가 4월부터 이제 감사 보고서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 이것저것 시행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코스닥은 조정이 어떻게 이렇게 진행이 다시 계속 될지는 모르겠지만 대략적으로 수습이 되는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보유 종목. 이거 참 이게 이제 전환사채 추가 상장 피하려고 생각했었는데 뭐 그냥 갖고 오게 됐습니다. 정신없이 이것저것 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관리에 대해서 이걸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금액이 굉장히 중요하다. 만약에 저 금액이 저게 아니라 저거의 한 10배였다. 그러면 저는 그 전에 대응을 했을 건데 금액이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이 돈이 절대 적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뭐 수익 보든 손해 보든 몇백만 원씩 왔다 갔다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조금 신경이 덜 가게 된다. 그렇게 해서 이 금액 때문에 관리에 소홀한 부분이 생긴다. 이게 근데 사실 좋지는 않습니다. 물론 상대적인 것이어야 하지만 좋지 않은 부분이고 두 번째는 처음 생각이 맞는 건데 계속 시세를 보면서 타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시세 보고 타협하는 부분들이 반영이 되는 거. 그래서 처음 생각대로 원칙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런 정도로 교훈을 삼을 수가 있습니다. 뭐 여기까지 왔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뭐 요 전환사채 받은 물량도 있을 거고 뭐 그러니까 지들이 저보다는 훨씬 급하지 않겠습니까? 저야 뭐 몇천만 원인데 요 전환사채 받은 쪽은 몇십억 뭐 몇백억이 들어갔을 거니까 급한 건 자기들이니까 자기들이 뭐 알아서 잘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에이 몰라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과연 이걸 방치를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을지 또 나쁜 결과가 있으면 여러분들께 제가 이렇게 실전 사례로 또 예를 보여드리는 거고 좋은 결과가 있으면 결국은 많이 산 급한 애들이 알아서 하는구나라는 거 이런 게 되는 거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일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주가 내렸으니까 꼴도 보기 싫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NHN 복수도 뭐 딱히 큰 변화는 없습니다. 여기 선을 계속 지켜가고 있다라는 부분만 긍정적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가다가 결국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제가 보유를 하니까 그렇게 또 보이는 거라서 이거에 어떤 무게를 두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아직까지는 이게 기계적으로 생각하는 게 좋은데 이렇게 기준을 잡아 놓으면 이거 위에는 좋다. 이거 밑에는 나쁘다. 이걸 기반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뭐 아무 기준 없이 뭐 이게 좋고 나쁘고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아무짝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기준을 일단 정하고 기준에 대해서 단순화하는 거 이거 필요합니다. 그래서 NHN 복수는 지금 이 기준 정하고 나서 이 위에 있으니까 좋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은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액트는 사업적으로 이제 개선이 되고 있는 상태니까 뭐 특별히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경험한 시장은 숫자만 잘 나오면 어떤 식으로든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큰 틀에서의 흐름도 아직 살아있고 뭐 숫자가 실적도 잘 나올 거고 그럼 이대로 있다가 뭐 언제 결국은 변동이지 않습니까? 주가라는 게 누가 사면 오르고 팔면 내리니까 이런 변동이 나오는데
좋아질 거다라는 기준을 잡고 있으면 여기서 팔 기회도 있을 거고 여기서 팔 기회도 있을 거고 여기도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기준이 없는 분들은 내려오면 와 이거 더 내려가는 거 아닌가 싶어서 여기서 손절을 한다거나 올라가면 이거 더 올라가는 거 아닐까 싶어서 여기서 매수를 한다거나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지. 기준 딱 잡아놓고 뭐 이 정도면 괜찮은 가격이야. 밑에서 모아가야지 하는 거에서 시장이 투자자를 배신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결국 누가 잘못했느냐? 시장이 잘못한 거. 시장은 항상 거기에 있을 뿐입니다. 잘못하는 건 뭡니까? 매매하는 사람들이 잘못을 하는 겁니다. 예. 그것만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 네, 그리고 영신금속 흐름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건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이 흐름이 좋아지는 것은 일단 지분 공시도 낼 겁니다. 추가로 확보한 주식으로 지분이 더 늘어났으니까 지분 공시도 낼 거고 그게 잔고 증명이 다음 주에 나올 거니까 월요일에 아마 내지 싶은데 지분 공시 내고 그리고 지금 이제 15일부터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방문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제보받은 자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할 건데 제가 글을 썼듯이 여러분들께서도 요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요거를 구출을 해 나가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제가 글을 쓴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주말에 편하게 보내고 싶은데 갑자기 누가 초인종을 누른다. 이게 두 가지의 어떤 평온을 깨는 겁니다. 아니 내 주소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네? 그거 자체가 불안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초인종 계속 눌러가지고 집요하게 또 그렇게 한다는데 얼마나 급하면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소액 주주들이 주총에서 승리를 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 태도만 보더라도 권리행사 방해를 하기 위해서 태도만 보더라도 그렇고 제가 이 주주운동 해가지고 액트에서 의결권 모아간 게 60%입니다. 삼성엠텍? 삼성엠텍에서 뭐 코로나19로 뭐 박살이 나서 의결권 행사 포기하는 분들 속출하고 온갖 난리가 나서 그때는 진짜 삼성엠텍 강문식 대표가 정말 천원을 타고난 사람인가. 그때 제가 생각한 게 진짜 운 좋은 사람하고는 싸워서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그렇게 돼가지고 그 나쁜 최악의 상황에서도 20%의 의결권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에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5%가 있으니까 그리고 최악의 20%니까 그리고 이 최악의 상황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 양식 있는 주주분들께서 이거 말씀 안 드렸구나. 개인 투자자들이 뭐 매매의 시세 차익에만 관심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굉장히 작은 걸 보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 주주운동 경험하면서 정말 투자로 생각하고 주식 투자를 하는 분들 그리고 좋은 일에 힘을 보태려고 하는 분들이 참 많구나. 다만 그분들은 눈에 안 보일 뿐이고 단타 매매하는 사람들 보면 이런 분들 물론 이 단타라는 건 제가 말씀드리는 단타는 이겁니다. 오늘 사서 내일 올라서 팔았어. 이런 거 말고 뭐 종목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가서 하루 종일 매매만 하는 거 그거를 얘기를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숫자가 적기는 하지만 매매 규모가 크니까 왜냐면 계속 하루 종일 매매하니까 그러면 이게 다수를 대변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인터넷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터넷 사용자 상위 1%가 트래픽의 90% 이상을 발생을 시키는데 이 1%가 인터넷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들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 나머지 99%는 그냥 쓰는데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좋은 분들이 예상보다 훨씬 많고 그래서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봤을 때 이번에는 최소 40%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소액주주 운동의 어떤 취지를 이해를 하고 권리 행사를 하신다는 거 그게
그 자체로도 굉장히 뭐 표현을 하자면 거룩한 겁니다. 주주들이 권리 행사를 한다. 이거는 마치 지금 이 척박한 주식시장의 행태를 보면 우리 노동운동이 처음 일어났을 때 그 나쁜 환경에서 노동운동이 처음 일어나가지고 노동자들의 권익을 주장하기 시작했을 때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는 환경입니다. 그만큼 척박한 겁니다. 거기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니까. 근데 제가 경험상 그런 양식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60, 20 이건 정말 최악의 환경이었으니까 이번에는 한 40 정도 되지 않을까? 40%면 소액 주주들이 승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 제가 아직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이건 제 예상일 뿐이지만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보시면 지금 회사 측에서 굉장히 잘못을 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도 안 받았는데 직원이 먼저 왔습니다. 의결권 내놔라고.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이게? 그리고 요 직원들은 자사주 매입을 하거나 배당 줄 돈은 없으면서 요 회사에 자금 뿌려가지고 주주분들의 돈으로 주주분들 찾아뵙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 업계에는 필연적으로 성공 보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무리하고 거짓말을 하는데 저는 이번 참에 이런 거 뿌리 뽑으려고 이 사람들이 뭐 제 글에 댓글 비아냥 그리고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그거 일절 상대 안 할 겁니다. 예전에는 그런 거 상대해주면서 저는 그런 거 되게 좋아하니까 그런 거 상대해주면서 이제 주주들한테 우리 취지를 알리는 그런 용도로 썼었는데 이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요 썩어 있는 걸 확실하게 바꾸는 게 맞지 않느냐 생각을 해서 요 위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무조건 고소를 진행을 할 겁니다. 상대 안 하고. 예. 특히 주거 침입죄. 여러분들 집에서 편하게 쉬고 있는데 누가 초인종 눌러보십시오. 저는 우편물 올 거 알고 있어도 누가 초인종 누르면 그것도 사실 좀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내 주소를 어떻게 알지? 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평온을 해치는 겁니다. 주거 침입죄의 기준은 거주자의 평온이라서 초인종만 눌러도 이게 성립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주거 침입죄로 고소할 거니까 그냥 돌아가세요라고 했는데도 그래도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 반드시 그 녹취를 해서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그거 모아가지고 저는 다 고소를 할 겁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변화가 있냐면 뭐 벌금을 낸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따른 어떤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 경영권 분쟁에서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를 하는 업체들은 이 비용을 높게 부를 겁니다. 그럼 결국 아무도 안 쓸 겁니다. 경영권 분쟁에서만큼은 의결권 대리 행사 직원 업체가 낄 수 없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아니 주주 대 주주로서 싸우는 건데 주식도 없는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분탕을 친다는 게 거기에다가 우리 주주들이 스트레스 받고 시간 낭비하는 게 이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건 무조건 잘못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기회에 확실한 예를 만들 겁니다. 무조건 할 겁니다, 저는. 예, 그리고 요거 제가 정확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상대는 안 하는데 요런 내용을 이야기했다고 해서 어딨지? 주주운동했다 손해 많이 봤다. 뭐 이거 진짜 수익 보는 거 맞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겁니다. 당연히 수익 보지. 가정주부가 대표이사 하는데 잘하는 분 모셔가지고 경영하면 그거보다 수익 나는 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예, 이건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러면 제가 과거 사례를 통해서 증명을 해드리면 되는 거니까. 요거는 시기는 찾아보시면 됩니다. 액트 1,800원대였습니다. 주주운동 할 때. 그래가지고 주주운동 시작해가지고 주가가 이렇게 움직였고 그래서 소액 주주들이 승리를 했습니다. 이때는. 승리하고 나서 주가 흐름을 보시면 예, 올라갑니다. 왜? 회사의 리스크 요인이 제거가 됐으니까. 갔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1,800원짜리가 주주운동 통해서 8,550원이 됐습니다. 손해봤습니까?
그러니까 모르니까 이 업체 직원들도 뭐 어떤 사례를 했는지 알아보지도 않고 무작정 찾아가가지고 음해만 하는 겁니다. 이것도 반드시 고소를 할 겁니다. 삼령엠텍입니다. 자, 주주운동 시작 해가지고 코로나19라는 아주 그 전만 해도 코로나19 전만 해도 주가가 계속 좋았습니다. 근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주가가 망가졌고 요런 아주 특수한 상황에서 이 날짜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총에서 며칠 안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투자자들이 패닉 상태인 상황.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분들이 뭐 의결권 행사해서 뭐 하겠냐. 시장이 이런데 망할지도 모르는데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결국 어쨌든 주주운동을 끝내고 주총에서 비록 표대결에서는 졌지만 그 이후에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무슨 손해를 봤다는 건지? 아마 그 거짓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게 삼령엠텍 소액 주주 운동 때문에 손해를 봤다? 주가가 2,000원대에서 7,000원대를 갔는데 손해를 봤다? 그거 만약에 거짓말일 확률이 99%입니다. 매매도 안 해보고 그냥 얘기를 하는 것일 거고 거짓말을 했을 거고 거짓말이 아니면 진짜 사실이면 본인 실력을 탓해야지. 2,000원에서 7,000원 가는데 수익 못 내면 본인이 잘못한 거지. 아니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뭐 단순하게 이번에 이런 활동 못하게 한다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잘못된 관행, 주주들 돈으로 주주들을 해치는, 주주들 돈으로 주주들을 친다? 이런 비상식적인 일이 일어난다는 거, 적어도 그런 일은 없어야 되니까 뭐 단순하게 정족수 부족 때문에 의결권 확보를 위해서 이런 업체를 고용한다고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이런 업체들이 개입을 한다? 이것 자체가 굉장히 잘못됐다고 보고 앞으로는 발을 못 붙이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사람들이 찾아와서 무슨 얘기를 하든 전화 통화를 하면 녹취를 다 하시고 그리고 찾아와서 계속 여러 번 찾아오면 그것도 기록을 해 두시고 그래서 나중에 고소할 때 그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그것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 확인. 요렇게 옆으로 보내니까 댓글이 바로 나오는. 감사합니다. 저쪽 태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성공할 것 같지 않습니까? 저렇게 악착같이 하는 거 보면 뭐가 급하니까 그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작년에도 이런 거 청와대 청원도 넣고 거래소에도 전화를 하고 뭐 나름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했는데 안타깝게도 그런 쪽에서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쨌든 저는 전체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고 여러분들 청원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께는 어떻게 보면 시간 낭비입니다. 왜? 작년에 해봐서 안 되는 거 알았으니까. 몰랐으면 해볼 건데 아무 소용없다는 거 알았으니까 그냥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최대한 시간 낭비를 덜하게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은 안 된 것들은 다 뺐습니다. 근데 정말 잘못된 건 잘못된 겁니다. 전자투표를 막아놓고 오전 8시에 주총을 한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겁니다. 뭐 액트도 그렇고 삼령엠텍도 그렇고 주주운동의 결과가 좋았습니다. 성공하든 실패하든.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들이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부분에서 견제를 받는 거고 회사 경영에서 그렇습니다. 제가 사는데 인근에 이 동아볼트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매출 800억 원대, 영업이익 100억 원대입니다. 이 회사랑 영신금속이랑 뭐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저는 영신금속 직원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그 노고를 인정을 하지만 대표이사가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새는 부분이 있다고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이런 회사들이 이렇게 영업이익이 나는데 영신금속은 환경이 더 좋습니다. 스마트 팩토리에. 물류 쪽에도 강점이 있고. 그런 상황에서도 요 지방 업체보다도 못한 성과를 낸다? 뭐 경영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직원분들은 잘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가정주부를 앉혀놔도 저렇게 성과가 나니까 직원분들은 잘하시는 겁니다. 예. 어쨌든 이 주주운동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바꾸고 회사를 좋게 만들면 자연스럽게 전체 주주의 이익으로 따라오고, 예, 그런 부분들을 시장에서 알아줍니다. 뭐 삼성 엠텍 액트 주가 오르는 거 위험 요인 제거하니까 주가가 오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 감사합니다. 지금 경영진들 2019년에 상장 폐지 심사 갔던 사람들이고, 미성년자 자녀 주가 떨어지니까 미성년자 아들이 저가 매수해가지고, 그런데 친인척들은 고가에서 팔았습니다, 예전에. 이런 주식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 거기다가 2018년에 유상증자 해가지고 주주들 다 죽여놓고, 이런 회사니까 회사가 좋아진다 해도 아무도 안 사는 겁니다. 근데 제가 주주운동을 해서 만약에 이 주주운동이 성공을 해서 이 부분들을 싹 갈아치운다? 당연히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리스크가 없으니까. 그런 단순한 구조인 겁니다, 이게. 근데 뭐 주가가 오르겠냐, 니들이 하면 안 오르지. 아니,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는 것은 게시판에 뭐 나쁜 쪽으로 글을 쓴다. 저는 전체 주주들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제가 주주들한테 피해를 끼친 부분이 없다고 자부를 합니다. 근데 저한테 나쁜 걸 쓴다? 분명히 주주가 아니거나 그 의결권 대리행사 업체 직원이거나 아니면 뭐 대표이사하고 관계된 사람이거나 이럴 겁니다. 근데 그분들하고 싸우지 마십시오. 상대하지 마십시오. 예, 그 시간 낭비입니다. 여러분들의 시간 소중하니까 그런데 낭비하지 마시고, 저는 그냥 자료만 모아서 고소를 해서 법으로 해결을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굳이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그냥 자료 모으는 데만 집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직 제가 권유를 할 수 없는 입장이니까 어쨌든 이 소중한 의결권을 좋은데 쓰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잘 하셔가지고 조금 더 나은 투자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예, 시간을 너무 많이 썼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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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ETF는 뭐 저기 레버리지를 하실 경우에는 단타만 하시는 게 맞습니다. 거기서 계속 빠져나가니까. 예, 감사합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권리 행사는 꼭 하셔야 됩니다. 이 영신금속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갖고 계신 모든 종목의 의결권은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다른 회사들은 영신금속처럼 뭐 주주들을 권리 행사 방해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전자투표를 대부분 채택을 했을 거고, 그럼 전자투표 들어가서 클릭 몇 번만 하시면 행사 가능하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요거 제가 원하는 겁니다. 매일 보니까 점점 눈에 들어온다. 아주 좋습니다. 예, 이렇게 콩나물에 물 주듯이 콩나물 물 주면 콩나물은 크지만 물은 다 새버립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콩나물이 크는 것처럼 이렇게 매일매일 조금씩 좋아지는 거, 예, 제가 지향하는 부분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그때 뵙겠습니다. 예, 주총 때 저희 많이 모여가지고 주주분들 같이 권리 행사하는 거, 이게 얼마나 뜻깊은 일입니까? 그냥 막 전쟁터의 전우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예, 그런 기분도 느껴보시고, 또 뭐 코로나라도 걸리면 회사에 구상권도 청구를 하고 뭐 그런 일도 해야 되니까, 예, 오시는 분들 다 같이, 예, 또 권리 행사를 하는 이 역사적인 순간에 또 참여를 하시는 거, 예,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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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댓글 확인 끝났고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금리 인상 우려가 줄어들면서 이 종목들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금리 인상 관련해서 올랐던 종목들의 이 모습을 볼 건데 삼성생명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오늘까지만 해도 삼성생명은 썩 좋지 않은 흐름입니다. 근데 큰 틀에서 보면 제가 여러 가지를 강조드리지만 결국은 이 하루 오르고 내리는 이런 등락들은 예측 불가능합니다. 우연적인 요인이 많기 때문에. 내일 오르나요? 내리나요? 누구도 모릅니다. 안다는 사람은 사기꾼입니다. 근데 방향에 대해서는 이 추세, 방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예측도 할 수 있고 또 기준도 잡을 수 있습니다. 삼성생명이 이전에 이런 추세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추세를 깼습니다. 이때 깨고 다시 회복할 때 저는 본전에 정리해야지 생각했는데 또 못했습니다. 뭐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이런 것 때문에 이게 뭐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도 상황에 따라서 현실을 하고 타협하다가 좋은 대응 기회를 놓치곤 하는데 그게 이제 그래도 거기에 따른 이유가 있으면 괜찮습니다. 왜냐면 이유가 핑계가 되니까. 무슨 얘기냐면 금리 인상도 앞두고 있으니까 삼성생명 여기서 본전 찾아서 정리할 게 아니라 더 가져가 봐야지.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내렸는데 때마침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 내가 대응을 바꾼 거야. 이런 핑계가 성립을 하면 여러분들의 투자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일관성을 가지게 됩니다. 이 일관성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뇌는 패턴 인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라가는 종목은 계속 올라갈 것처럼 느껴지고 내려가는 종목은 계속 내려갈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게 패턴 인식 때문에 그런데 이 패턴 인식을 깨지 않으면 여러분들 고가 매수하고 저가 매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어디에 적나라하게 드러나냐면 종목은 그나마 나은데 선물 같은 경우는 레버리지를 12배 쓰는 거랑 똑같은 거다 보니까 선물은 요런 이 패턴 인식의 폐해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방향 잘못하면 이거 진짜 박살 날 것 같아서 정리하면 그거보다 좋은 대응 자리를 주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이 패턴 인식을 깨기 위해서는 일관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 일관성을 깨지 않았다는 핑계가 있는 대응은 좋은 대응이지만 그냥 더 오를 것 같은데 해서 안 팔았다. 아무 근거 없이. 그거는 패턴 인식의 연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매매 적립에 굉장히 방해가 되는 요인입니다. 왜냐하면 오를 것 같아서 갖고 있었더니 안 올라. 그래서 나 이번에는 올라가면 무조건 팔 거야. 또 그때 팔면 쭉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일관성이 없어지고 사례들이 계속 랜덤으로 쌓이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대응하는데 확률의 부분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미래를 모르는 것, 주가를 모르는 것은 모두에게 적용이 되지만 확률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어쨌든 주식 투자에서 성과를 내는 사람들, 높은 확률만 따라가면 반드시 성과를 내게 돼 있습니다. 낮은 확률 따라가는 사람들은 성과를 못 내는 거고 확률 모르는 사람들도 성과를 못 냅니다. 그래서 그 확률의 영역에 이 추세라는 게 있고 삼성생명이 단기적으로 이 흐름을 보면 여기서도 나름 추세를 만들었습니다. 짧게. 그래서 반등을 주고 이런 형태의 흐름을 만들어 가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희망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라는 게 아니라 현재 기준으로는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여기 깨고 내려가면 이제 7만원 바닥에서 한참 기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고 요 확률의 영역에서 아직까지는 요 확률이 더 높다. 이렇게 해서 대응을 해 나가는 겁니다. 요거를 이제 보여드리면 여러분들께서 이걸 잘 이해를 하셨다. 그래서 내 방식대로 뭔가 내 기준을 만들고 원칙을 만들고 여기에 일관성 있게 투자를 하면서 제일 큰 문제 패턴 인식을 극복을 해낸다.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주식 투자로 크게 잃는 일은 앞으로 없을 겁니다. 제가 공개적으로 이 투자를 보여드리면서 수익 난 거? 운 좋게 수익 났습니다. 근데 큰 손실이 난 게 없다는 부분 요게 저는 여러분들께 더 좋은 걸 보여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큰 손실이 안 난다는 자신이 있어야 베팅을 할 수가 있고 그 베팅을 해야 또 수익을 보는 거니까. 그래서 삼성생명은 그런 관점에서 무슨 관점이냐면 추세가 아직 이 단기 기준을 잡을 만한 게 있고 확률적으로 봤을 때 아직 이 위에서 움직이면
지금보다 나은 대응 자리를 가질 수 있으니까. 그리고 뭔가 대응이 바뀐 부분도 근거가 있었다는 거. 이런 부분들로 내가 한 게 일관성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이런 걸 계속 쌓아나가면서 보상을 해나가면 결국은 그게 나만의 매매로 적립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여러분들 주식 투자에서 리스크라는 게 크게 와닿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알아서 잘 관리가 되는 거니까. 네, 그리고 삼성물산. 삼성물산은 요 16만원 찍고 주가가 내려왔다가 반등을 했습니다. 저는 삼성물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주가가 부진한 것은 아무래도 이재용 부회장의 어떤 리스크, 그러니까 오너 리스크가 존재를 한다라고 보는 거고, 그게 이재용 부회장이 잘못했다라는 게 아니라 굉장히 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심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 적용이 너무 확대 해석이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런 리스크가 존재를 해서 단기간에 내렸고, 이제 뭐 그걸 충분히 반영했다라는 인식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 떨어지는 21선이 저항이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게 유연성입니다. 만약에 주가가 이 높은 수준에서 21선에 부딪힌다. 이건 당연히 강한 저항이 되는 거지만, 주가가 어느 정도 내려온 상태에서 21선? 요거는 이제 큰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같은 21선이라 해도. 저항을 설사 받고 내려온다 하더라도 바닥을 다지는 과정에서 나오는 일부 과정으로 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가격 매력이 있는데, 그럼 여기서 하나 더. 내렸으니까 이제 가격 싸니까 매수?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요 종목을 보는 겁니다. 요렇게 내렸으면 기간 조정을 필연적으로 가지게 됩니다. 매물 소화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락한 다음에 가격 조정을 받은 다음에는 기간 조정이 세트로 따라옵니다. 그래서 충분히 내렸네 하고 여기서 매수를 한다. 요 기간 동안 고통을 받게 되고, 오르기 전에 인내력이 소진이 돼서 조금만 올라도 팔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올라갑니다. 요 부분들 때문에 항상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다음에 매수. 특히 정석은 기간 조정 충분히 받고 방향 정할 때 매수인데, 그러면 요 밑에 발바닥을 받기 때문에 여기서 못 삽니다. 그래서 그냥 기간 조정 충분히 받았다 싶으면 사면 됩니다. 제가 경험해보니까 방향 정할 때 사시면 됩니다. 이게 이론적으로 맞는데 실천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방향 잡기 전에 좋은 종목이라는 전제로 방향 잡기 전에 발바닥에서 그냥 적당히 기간 조정 받으면 긁어 나가시면 됩니다. 요게 이제 실전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접근입니다. 이게 삼성물산에서 나왔으니까 바닥을 다지는 걸 어느 정도 보시다가 한두 달 정도 보시다가 나중에 진입 시점을 타진을 해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은 대한항공이 인수를 하게 될 겁니다. 한진칼이 대한항공 증자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이 2조 5천억을 모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합니다. 아시아나항공의 신주 1조 5천억과 영구채 3천억 해가지고 1조 8천억을 인수를 하는데, 이 과정이 끝나고 나면 아시아나항공은 대한항공이 63.9%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을 하게 될 겁니다. 합병을 하면 요 경영권 지분은 이 두 회사가 합병을 하기 때문에 자사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나중에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의 어떤 인수 그리고 합병까지 한 2년 정도 보는데, 이게 다 완성이 되고 나면 그때는 대한항공이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이 되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할 수 있으니까 지금 당장은 투자를 할 만한 그런 여건은 아니지만, 백신 이후에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는 양상을 보이면 여행을 가는 수요가 늘어나고 그 보복 소비라는 게 굉장히 집중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좋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할 수 있으니까 이 과정 속에서 큰 조정을 받고 어떤 가격적인 매력을 발견했을 때는 2년 후에는 무조건 좋아집니다. 경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설마 뭐 코로나가 2년 후에도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장기적으로 좋아질 게 확실한데, 그 사이에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는데,
뭐 이렇게 움직인다고 봤을 때 예상은 이 안에서도 이렇게 갔다가 뭐 이런 변동이 많을 겁니다. 그럼 요럴 때 잡아 나가는 거, 쌀 때 잡아 나가는 거. 요 뒤에 미래는 어느 정도 확실하니까 그런 식으로 관심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장종용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